요즘 대부분 50대 이상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중에는 하루가 1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분이 많습니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1990년에 9만 5천 명 정도였던 100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2015년에는 45만 1,000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고 2050년에는 3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부지런히 바쁘게 달려온 지난날에 비해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노후에 아무 취미생활 없이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정신은 신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건강 악화로 남은 노후를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긴 삶은 축복보다 고통에 가깝게 되겠지요.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사회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중장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이제는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취미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고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빠서 뒤로 미뤄왔기에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인생을 5에서 60년 살았는데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부담감이 없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시니어 취미생활 7가지. 1. 등산. 한 조사기관에서 20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남녀 공통 1위로 나타나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생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0대는 남성의 25%, 여성의 22%가 취미생활 1위로 등산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이어서 대부분 가까운 곳에 완만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오를만한 산이 많고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산이 정말 많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를 통해 정서적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며 흔히 삶을 산행에 빗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통찰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성취감과 함께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취미이니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 질환에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가려서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파른 산 등산 시에는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5에서 6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산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권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적절하게 해 다리 근육을 30에서 40% 늘리면 통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2017년 관절염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됐습니다. 적절하게 운동해 다리 힘, 특히 무릎을 굽히고 늘리는 힘을 기르면 관절이 안정되고 관절로 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하면서 통증이 완화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후 등산해야 합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해 무릎에 안정성을 주는 등산화는 필수이며 땅을 짚을 수 있는 스틱은 체중으로 인한 하중을 30% 줄여주어 무릎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등산 전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고 보폭을 평지보다 줄이며 산을 오를 때 상체를 약간 숙이는 것이 신체 부담을 덜 수 있는 등산 요령이라고 하네요. 우선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동네 야산부터 시작해 본인 체력에 맞춰 차츰 난이도를 높이는 산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영. 수영은 지상에서 하는 운동보다 물의 부력과 수압을 이용해 체중에 의한 관절의 부담을 35에서 90%까지 감소시켜주며 작은 움직임으로도 3에서 5배 높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어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균형을 확보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도 권장한다고 하네요. 단, 수영의 경우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이 있거나 어깨가 좋지 않은 분들은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고 시도할 것을 권합니다.
3. 탁구. 탁구는 몸에 무리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와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년층 취미 1위로 손꼽히는 등산보다 동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량이 1.4배 많고 폐 기능 강화는 물론 전신 근육의 고른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얼핏 보면 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 복지에 관해 탁구장이 마련돼 있고 초급반의 경우 무료 강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흥미를 느끼신다면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인맥도 쌓으시고 연령대별 대회도 참가하면서 즐거운 노후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파크 골프. 일반적인 골프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 필요한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는 공을 치는 채 하나와 공 한 개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초보자가 즐기기에도 좋고 비용은 3에서 4명이 한 조로 18홀을 도는데 만원 안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티박스에서 시작해 정해진 곳에 구멍 안에 넣는 경기 형식은 골프와 비슷하고 잔디 위에 공을 굴리듯 치며 진행하는 방식은 게이트볼과 유사합니다. 타구면에 경사가 없어 공이 뜨지 않는 데다가 플라스틱 공을 사용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아 안전한 노후 취미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있을 정도로 노년층의 인기라고 하니 한번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식물 키우기. 반려식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단순히 재배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이나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식물을 키우면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고 실내외의 인테리어로서도 훌륭한 효과가 있어 강력히 추천하는 취미 활동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채소들을 기르는 경우에는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건강한 유기농 식탁을 차릴 수도 있기에 성취감과 함께 자연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6. 악기 연주. 악기 연주를 하게 되면 손, 귀, 입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해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치매 예방, 우울감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노후 취미 활동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음악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며 풍요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동호회 등에 참석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은퇴 후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축이 많이 되는데 악기 연주를 하며 나도 즐겁고 멋진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를 잘 배워두면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의 활동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쿨렐레, 하모니카, 리코더 등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악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 무료 레슨도 잘 활성화되어 있기에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요가와 명상. 요가와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적절히 사용해 강화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호흡과 명상을 함께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으니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루틴에 요가와 명상을 추가해준다면 심신에 이로운 최고의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노후에 추천하는 7가지 취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취미를 찾으셨나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는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76세에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스한 표현의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되었고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그녀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 중년 이상의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처럼 대단한 결과를 내지 않아도 그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남은 노후의 시간들을 풍요롭게 채워줄 여러분만의 취미를 꼭 찾아서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좋은 지혜들로 찾아뵙겠습니다.